팔촌까지의 명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족보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네네. 옛날 족보에는 남자만 나오고, 여자는 모르잖아. 네. 나는 그때 그런 거 있었는데, 소개팅 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만약 성익 씨가 같으면, 네네. 이게 이제 동성로보인지 확인하는. 예전에 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도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판결의 뒷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법률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판결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 게 있어요. 결정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말에 나왔는데 이 민법 809조 그리고 민법 815조에 있는 네. 근친혼과 관련된 네.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합헌이냐 네. 위헌이냐 이걸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근친혼이 지금 8존 이내 혈족은 금지, 혼인 금지 이런 조항이 우리 민법상에 있고 네. 그리고 그 경우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근친혼 금지는 합헌인데 근친혼 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거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 기사를 본 많은 그 네티즌들이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네. 근친혼은 금지시켜 놓고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거는 그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게 네, 이게 무슨 네. 뜻이냐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기자들도 사실 처음에 그 결정이 딱 나오고 나서 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막 잘못 이렇게 또 해석한 기자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미를 잘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뭐 판결 뒷담화에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네. 법원은 뭐 가서 재판받는 곳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법률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들이 헌법에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있는 제일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 네. 그 다음이 뭐예요? 법률. 네. 그 다음이 명령, 규칙. 네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단계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네. 위배되면 무효라고 해요. 무효인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 무효.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주권의 의사를 합친 것이 헌법이고 그 헌법에 보면은 뭐 대통령, 국회, 뭐 법원 이런 제도들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회, 대통령, 법원이 각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해요. 네. 네. 그런데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만들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만들면 무효예요. 네.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따지지 않고 막 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예.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또 따져줘야 되는데 그 따져주는 곳이 헌법재판소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반됐어요 라고 하면은 헌법에 위반됐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고요. 네네. 헌법재판소가 위헌 그러면은 그날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 즉시 바로 효력이 위헌. 근데 이제 여기 결정에서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안 맞아. 근데 이거를 당장 무효로 하면 혼란이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합헌인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회가 합헌인 법률로 고쳐라는 의미가 헌법 불합치예요. 합헌은 당연히 헌법에 맞다. 이런 결정인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일단은 발단이 된 게 뭐냐면 뭐 이제 혼인 무효 사건이니까.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육촌이야.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처음부터 육촌인지 알고 결혼했는지 하다 보니까 육촌인 걸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육촌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네. 옆에 사람이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직계열 쪽이나 사촌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 잘 사는데 네. 그 사람들은 야, 이거 8촌까지는 혼인 무효야. 갑자기 삼촌이 와갖고 삼촌이 너네 무효야. 너네 부부 아니야. 네, 네. 잘못했어. 헤어져.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혼인 무효가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8촌인 걸 알는데 뭐 사돈의 8촌이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까지는 8촌까지는 뭔가 하나의 어떤 그 가까운 근데 왜 아는지 알아요? 그때는 8촌인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그때 뭐 집성촌이라서. 아, 집성촌이니까. 집성촌이면 예. 우리 옛날에 당숙 어른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숙 어른 본 적 있어요? 당숙이 누군지 알아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숙이 유촌이에요. 네. 근데 당숙 정도 되면 이거 산단 말이에요. 당숙 밑으로 가면 금방 8촌이 나와. 그렇죠. 이제 당숙이 유촌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촌 정도는 네. 뭐 제사 때 보든지, 그렇죠. 사촌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장례식 때 보든지, 근데 평소에도 예. 사촌 잘 안 보자는데 요새는 애들이 적으니까 사촌까지도 볼 수는 있어. 네. 근데 당숙 8촌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요새는 잘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집성촌일 때는 그러면은 뭐 성씨 그러면은 뭐 어디 시골에 그러니까 마을에 한 3분의 2는 다 성씨야. 네네. 네, 그리고 다 조씨야. 네. 그러면 뭐 거기 뭐 당숙이네 뭐네 이렇게 다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니까 8촌이 누군지 알지. 네. 예. 그 아는 8촌이랑 결혼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미 알고 있겠죠. 네. 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거 2005년 요 법률 개정되기 전에도 보면 그 전에 문제는 뭐였냐면 동성동본이 무효였잖아요. 맞아요. 혹시 예. 나는 그때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소개팅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만약 성익 씨가 같으면 네네. 이게 이제 동성동본인지 확인하는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왜 좋아하는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있으면 너 본관 어디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귀려면 맞아요. 그거부터 본부터 따지잖아요. 성익 씨가 같으면 성씨 같은 경우는 본관이 하나여서 창녕 성씨 그럼 아예 성씨는 사귀었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생애에서는 안 되나 봐 이런 거잖아. 오히려 재밌는 게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 조씨가 있어요. 창녕 조씨 있어요. 네. 네. 예전부터 한 가족처럼 지냈대요. 그래서 조씨랑 창녕에서는 조씨랑 성씨든 그것도 안 돼? 동성동본으로 봤대요. 아, 정말? 네, 창녕에서는. 그런 거 많아요. 네. 안동권 씨나 김 씨도 이게 사실은 한결이라서 또 어른들이 야, 같은 집안이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성씨 다른데?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 동성동본인 것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동성동본은 그때 이게 혼인신고를 안 받아줬어. 아예. 동성동본이면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뭐 벌써 살아가지고 애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동성동본이 이제 그게 이제 안 받아주니까 막 그 호족에 못 올리는 애가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벌써 2000년 초반 그때까지 이제 헌법재판에서 동성동본 이게 무효를 만들고 그거 무효라고 했지. 근데 그거 다음에 만든 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동성동본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친상간 이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동성동본이 없어지고 나서 만든 법이에요. 2005년도에 그전부터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예 동성동본 안 돼. 무슨 8촌이야. 8촌을 넘어서 아예 동성동본 다 안 돼. 근데 동성동본은 이게 부계혈족이잖아. 그게 풀리니까 그래도 8촌은 하지 말자. 그렇지. 이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8촌 금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서는 8촌인 혈족은 뭐 혼인하지 못한다. 이게 809조인데 요거는 지금 합헌이 나오고 815조. 근데 8촌 이내로 결혼하면 무효로 한다. 요거는 이제 헌법불합치가 나왔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동성동본 제도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8촌까지는 근친상간이니까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알고 보니 6촌이었겠죠. 근데 이 8촌인 거 알았으면 아예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거는 저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받아주는 구청이나 뭐 기관에서도. 그거는 뭐 어떻게 알아? 왜냐면 뭐 8촌까지의 명단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족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옛날 족보에는 남자만 나오고, 여자는 모르잖아. 그래서 뭐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은 혼인신고 들어오면은 받아주는 거고 사후적으로 8촌 이내네 그러면은 뭐 누가 혼인 무효를 신청한다든가 뭐 같이 사는 사람이 무효 신청하겠어요. 같이 좋아서 이제 살았는데 뭐 애도 나고 그러면은 그럴 리 없는데 옆에서 너네 그거 혼인 무효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되게 비인간적인 거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8촌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8촌일 수도 있잖아요. 또
작은 지역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예. 도시나 이런 데서는 쉽지 않은데, 작은 데서는 그러다가 뭐 먼저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너네들은 법률적으로 너네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떨어뜨려. 그러면은 애도 어떻게? 네. 애도 그러면 갑자기 부모가 사라지는 거가 그렇죠.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예. 그리고 우리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공시가 안 되잖아요. 네. 내 주변에 팔촌이 딱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빼고 만나야 되겠다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뭐 어떻게 알아? 네. 근데 사후적으로 봤더니 팔촌 아내야. 그래서 혼인이 무효가 돼. 뭐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헌법재판소 얘기는 뭐냐면, 자, 근친상간은 동문학적으로나 우리 인간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근데 어디까지 근친으로 할 거냐. 그렇죠. 이 범위를 정하는 거는 입법적인 문제인데, 예. 옛날처럼 동성동보는 다 하는 거는 안 되고, 팔촌까지 정하는 거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809조, 팔촌 이내의 혈족 내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거는 합리적인 입법권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팔촌 내는 일단 결혼하지 않는 거로 하자. 네. 이거는 인정하는 건데, 예. 근데 모르고 결혼했어요. 팔촌인 거를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럼 이거를 법률적인 효력을, 그러면 아예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던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혼인 안 했던 그렇죠. 거. 혼인이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사실관계는 벌써 살고 애도 낳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법률적으로는 처음부터 너네들은 할 수 없는 걸 했어. 네.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 예. 너네가 그동안 해왔던 거 부부로서의 생활을 다 인정 못 해. 이게 무효거든. 근데 그 혼인 취소 제도도 있어요. 혼인 취소 제도 취소라는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 같이 살았어. 예. 근데 이제 기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취소하면은, 취소도 소급적으로는 효력이 없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 했던 법률 관계는 그대로 또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효로 정하지 않고 취소 정도를 한다면, 예. 그 다음에 취소권자를 제한을 하고, 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되겠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누가 그러니까 하든 무효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팔촌 내 결혼한 거를, 저기 815조는 네. 무효로 하면, 그러니까 혼인 취소로 가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왜냐면은 이미 모르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금 쭉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다 무효래. 예.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피해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렇죠. 법이 지키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개인의 어떤 또 그런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비교 형량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거 무효로 만든 거는, 이거는 과잉입법이다. 네. 너무 세게 했다. 약하게 해라. 예. 약하게 했으면 합헌인데, 세게 해서 헌법에 안 맞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빨리 고쳐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혼인의 취소 정도로 하든지, 이혼 사유로 하든지, 네. 뭔가 고치는 거가 필요한 것이지, 예. 이걸 처음부터 없던 거로 보는 거는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분명히 혼인에 있어서는 헌법 36조 1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모르죠. 네, 모르시죠? 네. 자, 혼인과 가족 생활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 어떤 사람을 배우로 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가족,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고, 거기서 그렇죠. 또 국가 구성원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혼인을 해서 가족제도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사회와 국가가 존립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그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 거는 마음대로 알아서 해야지. 네네. 국가가, 야, 너 결혼 안 돼. 이렇게 막 자르고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혼인하고 가족 생활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갑자기 너네들 결혼하는 무효야라고 하면, 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은 이런 거를 국가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서 이제 예. 그냥 유언으로 하기에는 파장이 크니까 헌법 불합치로 해서 정리할 시간을 헌법재판소가 준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8촌 이내에 혼인을 못 한다고 한 조항도
무효로 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그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촌? 네. 사촌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촌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뭐 항상 뭐 장애인이 태어나고 뭐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결혼하고 아빠랑 결혼하고 이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형제랑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 범위까지는 뭐 그냥 무효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 혼인 무효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촌 이내는 무효로 못한다. 뭐 하고 그다음 뭐 5천, 6천, 7천 뭐 거기 범위는 그냥 혼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2020년, 2020년대 이 상황에서 비춰보면 사촌 넘어선 그리고 그렇게 풀어낸다고 해서 뭐 사촌이랑 결혼하고 뭐 오촌이랑 결혼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막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걸 풀면 막 가족끼리만 결혼해. 그래서 막 이게 막 그 뭐 장애인도 나오고 또 뭐 문화가 이상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시켜도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법이 뭐 8종까지 늘린 것도 지금 돌이켜 보였을 때는 이것도 과잉입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면 그 한 4촌까지는 무효로 하고, 그거 넘으면 8촌까지는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풀어놔요. 그냥 알아서 결혼하게. 뭐 국가가 뭐 사회가 나서서 결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건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애도 적게 나지, 인구도 감소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국가가 혼인을 못하게 하고 무효로 만들고 이런 거는 좀 할 짓이 아닌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그러니까 요새 좀 문제는 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막 젠더 갈등들이 많은데, 사실은 젠더는 갈등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그렇게 해서 가족을 꾸리고 애를 낳고 해서 이 전체 이 어떤 사회나 이 국가를 그 바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젠더가 갈등이 있는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또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또 애를 많이 낳아서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서로 싸우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뭐 학교 출산율이 0.81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애를 적게 낳는 지금 세대들도 20년, 30년 다 늙거든요. 그러면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국가를 지킬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혼인 또 어떤 성적인 이런 어떤 젠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다 융합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국가와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